네, 지금부터는 들어오는 거 다 보셨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모시고 오늘 내놓은 한부모 가족 정책 또 여러 현안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사사건건에. 예, 작년에 한번 나왔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때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대화를 나눴던 네, 기억이 네, 나는데. 맞습니다. 자, 오늘은 한부모 가족 정책입니다. 자, 이게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요, 근데? 네, 그전에는 건강가정 기본 계획 속에 그냥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부모가 경제적 여건이나 주거 환경 같은 게 조금 더 열악하고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2021년 국회에서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한부모 가족 기본 계획을 따로 만들도록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됐고 이 계획을 통해서 부모님들, 한부모 가족 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떻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본 계획 내용을 저희가 좀 그래프로 간추려 놨는데 네.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양육 부분에서는 이제 소득 중위 저희가 60%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18세까지 자녀가 18세면은 이제 넘어서면 그게 없어집니다. 만 18세까지만 지원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월로 하니까 생월이 3월이다 그러면 3월에 끊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파트에서는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는 이제 공동주택 같이 사실 수 있는 시설을 주거 시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간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수요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3년에서 5년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좀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영구 임대주택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로 저희가 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양육 부분하고 주거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호소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 네. 한 가족이면 이게 한 명의 자녀를 다 키우게 되는데 네. 경제적으로는 좋은 여건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지원금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이런 거 좀 돌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양육비 문제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이제 이혼 이후에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그 부모들 네. 남성만이 아니죠. 사실 그 여성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강화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2021년 7월 이후에 이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재 조치가 들어가서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네. 출국 금지라든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행 명령을 냈는데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더 이상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까지 하는 저희가 그걸 감치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지나고 나서야 이제 저희가 뭔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감치 명령까지 가는데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네. 그다음에 감치 그 집행률도 굉장히 낮아요.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법을 바꿔서 감치 명령 없이도 이행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단축이 됩니까? 한 1년 정도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1년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네. 지금은 최소 2년이 걸리고 그 뒤에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제재 조치가 마땅치 않았는데 기간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감치 명령이 시행되고 나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감치 명령 없이 제재 조치에 들어가니까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은 저희가 단축할 수 있다. 네. 기다리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선 과정에서 왜 양육비를 국가가 선 지급한 뒤에 구상권 행사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그 예. 내용은 들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들어있지 않고 그거는 저희가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 구상권을 가지고 구상률이 좀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육비 이행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그 구상권을 좀 높이는 그러니까 그 집행 이행률을 다시 저희가 돈을 회수하는 것을 높이는 방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선 지급 제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더 좀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육비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인데 네. 주지 않는 분들 어떻게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자, 저출생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합계 출산율이 저희 그래프 만들어놨죠? 좀 보고 이야기하죠.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프가 이거 좀 가파르게 떨어지죠? 네. 지금 0.74명인데 2023년
0.7명대 아래로 내려갈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15년간 280조를 쏟아붓고 지금 이래요. 원인은 뭐로 보십니까? 일단은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에만 효과성이 있는 정책에만 저희가 돈을 이제 재정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던 점이 있어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좀 검증을 해보겠다 그런 거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어떤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5가지의 이제 주요한 부분에 저희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 그다음에 건강,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주거 부분, 그다음에 돌봄 교육 이렇게 5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정책을 이제 입안하기로 했고요.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라는 국민의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출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국민께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정책을 대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제 오늘 사이에 일본에서 나오는 기사들 보면 네. 현금성 지원을 대폭 좀 확대하는 내용이 좀 들어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현 정부는 그거는 좀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엔 믹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부모 급여라고 그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그다음에 만 1세는 50만 원을 제공을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현금 급여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했던 출산 장려금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현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뭐 일본이나 우리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게 적합하게 우리의 방식대로 정책을 구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육아휴직 기간 늘리겠다. 남성이 더 많이 쓰게 하겠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좀 확대하겠다. 여러 방안들이 나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히 이제 근로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이거나 소기업이거나 네. 지역에 계시거나 네. 야 이걸 쓸 수나 있냐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이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력도 많고 특고 또 요새는 있는 상태여서 정말로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고용부 장관님도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사를 모두 지원하는 거예요. 사도 지원을 해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은 그 기업에 3개월 동안 200만 원을 매달 제공하거든요. 사측에.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기에 해주면은 1인당 80만 원을 대체 인력을 이제 구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제공하는 사측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좀 확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노측에는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대대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근로 환경을 조사를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눈치를 봐서 못 쓰는 그런 곳에서는 그걸 못 쓰게 한다던가 아니면 페널티가 있다던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로 감독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치, 형사 조치를 포함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그걸 쓸 수 있는 어떤 문화라는 것이 확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이라는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되면은 뭐 그 조달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투용자의 금리 우대를 한다든가 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굉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무당국이나 노동당국이나 이쪽하고도 협조를 계속해서 네. 세금 제도나 이런 것도 계속 좀 만드셔야겠네요. 자, 네. 현안 이야기 짧게 좀 하죠. 나오셨으니까 네. 그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네, 질문 좀 네, 드리지 네. 않을 수가 없는데 화해치유재단 잔금이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이걸 네.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이것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방침 좀 지금 정해졌습니까? 57억 정도 있고요. 그렇죠. 충당금 103억 원이 양성평등기금에 있는데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민법 80조에 법인 재산에 관한 법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정리를 해나갈 것인데 저희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외교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논의해서 향후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더 외교 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사안이죠. 네, 네, 상대가 또 그렇습니다. 있는 거라서. 네. 자, 연초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내놓는 과정에서 네. 적지 않게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정부 계획에서는 완전히 빠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연초에 있었던 것은 약간 언론의 오해가 있어서요.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가 합의하에 좀 바로잡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동의 간음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체계 전반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여서 네. 사회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시행 계획을 안에서 그것이 이제 빠지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정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향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자, 잼버리 대회 준비 또 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공동조직위원장입니다. 네.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데 네. 170여 개국에서 4만 5천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서 엄청난 그 장관을 펼칠 거예요. 그 새만금에 그 전부 야영 텐트를 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1일 방문객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문하셔서 우리 한류가 더 많이 확산되고 청소년 사이에서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행사로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님이 또 명예 총재이시기도 합니다. 스카우트 연맹. 네네. 그 위촉 행사도 사진을 봤던 이제 기억이 제가 나네요. 네네. 이렇게 손수건 메고. 네네. 네. 그걸 한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